네, 안녕하세요. 도겸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소액 경매 투자에 있어서 대출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 다음에 이 대출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투자를 결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해볼 건데요. 보통 제가 이제 경매를 가르칠 때 항상 강조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부자 마인드 책에서 말씀드리기를 대출은 가랑이가 찢어질 때까지 껴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그 대출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의 그 투자 수익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이 아무 부담 없이 마구 나오던 시절이죠. 문재인 정권 때 이제 그 DSR, 뭐 DTI,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면서 갈수록 신용도에 따라서 또는 이제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해서 그 대출 규모도 규제하게 되고, 또 부동산을 한 개 갖고 있냐, 두 개 갖고 있냐, 세 개 갖고 있냐 했을 때, 과거에는 이제 부동산 하나마다 담보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세 개 있다 그러면 세 개마다 각 물건마다 대출 비율이 이렇게 따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뭐 2주택이다, 3주택이다 그러면 이제 취득세하고 양도세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신용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총 대출의 규모가 결정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두 개, 세 개를 샀는데 한 개, 두 개째 이제 대출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 번째, 네 번째 비율이 지금 안 나오는 거죠, 대출이.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에 있어서 전면적인 수술이 좀 필요한 거죠. 과거에는 그냥 물건을 담보가치 있는 거 1억짜리를 샀으면 한 7천 빌려주고 8천, 그 다음에 한 2억짜리를 사도 뭐 1억 6천 빌려주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를 시작하는 20대나 또는 이제 경매라는 걸 전혀 모르고 살다가 최근에 이제 그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대출이란 게 이제 DSR처럼 자기의 어떤 신용도를 기준으로 또는 이제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해서 빚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계셨겠지만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빌려줬으니까 신용 그 불량자가 더 많고 현재는 더 적어야 되느냐라고 이제 또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과거에는 오히려 신용으로 인해서 문제 생기는 사람보다 요즘의 대출 어떤 규제와 달라진 형태로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폐업률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신용 불량자도 더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거를 많이 빌려줬다라고 해서 신용이 막 부도가 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부동산 자체가 담보력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물론 적게 해주면은 좋겠죠. 은행 입장에서도 물건이 많아지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대출을 좀 적게 해주면은 상대적으로 대출을 평균적으로 80%씩 해줄 때보다는 당연히 더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어떤 원인에서 그런지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볼 문제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경매 투자를 할 때는 우리의 이제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대출을 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아가지고 8천에 팔아서 3천만 원을 벌었다고 했을 때, 대출이 0이면은 5천 투자해서 3천만 원을 번 거니까 한 60%의 투자 수익률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출을 이제 80%를 해준다고 했을 때 그럼 5천에 낙찰을 받았으니까 4천만 원이 대출이 되겠죠.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세금 빼고 계산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럼 실제 내 투자 비용은 이제 1,0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 1,000만 원을 투자해서 3천만 원을 벌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은 300%에 이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식으로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3천만 원을 벌어들인 거예요. 내 원금 빼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돈 벌어들인 거가 3천이라고 봤을 때 말씀입니다. 이런 게 이제 경매 매력이죠. 더더군다나 여기에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전세나 월세 보증금으로 1, 2천씩 회수를 했을 때 투자된 비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1,000만 원을 따로
또 돈이 생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주로 이제 대출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출을 잘 활용하는 것이 투자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럼 요즘 시대에도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요즘 시대에도 당연히 똑같습니다. 어떻게든 낮은 금액으로 낮은 이자율로 남의 돈을 빌려왔을 때, 즉 내 돈이 적을 때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남의 돈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이 최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소액 경매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낙찰 금액이 5천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낙찰이 5천입니다. 그럼 5천에 낙찰받은 물건과 8천만 원에 낙찰받은 물건을 비교를 해보시죠. 그러면 5천만 원의 낙찰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80% 해준다 그러면 4천만 원을 해줄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8천만 원에 낙찰돼서 80%를 대출로 받았을 때는 6,400이 대출이고 반대로 20%인 1,600만 원이 내가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러면 8천만 원에 낙찰 받으면은 1,600만 원이 이제 내가 투자한 돈인데 5천만 원에 낙찰 받으면은 대출을 거의 안 해주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5천만 원에 낙찰 받아서 5천만 원이 생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히려 8천만 원에 받은 거는 80% 해주는데 5천만 원에 받은 것은 대출을 안 해줄 수도 있고 해준다고 하더라도 50% 미만으로 해준다고 했을 때 실제로는 8천에 받은 사람이 오히려 적은 돈을 투자된다는 것이죠. 즉 적은 돈이 투자된다는 것은 투자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가의 낙찰이 됐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랬을 때 투자 수익률이 좋아진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옛날에는 이제 그 최우선 변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에 보통 1,600만 원 정도가 최우선 변제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5천일 때도 대출을 해줬습니다. 방백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인천광역시를 기준으로 하면은 4,800만 원이 최우선 변제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에 낙찰받은 사람에게 대출을 80%를 해줄 수는 없죠. 80% 해주게 되면은 4천을 해주게 되는 것인데 선순위로 은행에서 4천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걸더라도 그 뒤에 세입자가 3천만 원에 들어와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3천만 원이 먼저 받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4천만 원을 다 받을 수 없고 돈을 떼이게 되는 현상이 생겨요. 왜냐면은 최우선 변제가 1,600, 2천이다. 그러면은 그나마 좀 더 빌려주고도 되는데 최우선 변제가 4,800씩 돼버리니까 내가 대출을 해주더라도 뒤에 오는 세입자의 금액에 따라서는 내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은행이. 그게 바로 최우선 변제인데요. 최우선 변제 금액이 높아져 갈수록 낮은 금액에 입찰일 경우에는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고가의 그 물건보다는 내 돈이 더 소모된다. 그래서 5천만 원짜리로 물건을 낙찰을 하나를 받을 바에는 차라리 1억짜리를 2개 받는 게 더 낫다. 그죠? 5천만 원인데 대출을 안 해주면 내 돈이 5천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1억짜리인데 8천만 원을 대출을 해준 경우에는 한 물건당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2건 1억짜리 2개를 사서 2억 원을 사면 오히려 돈이 더 덜 들어가는 구조. 조금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런 구조가 생긴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이제 낙찰 금액이 작은 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내가 더 큰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소액 경매 투자할 때 대출이 안 나오는 원인은 제가 말씀드렸죠. 최우선 변제하고 관련이 돼 있다는 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소액 물건의 경우에는 굳이 내가 이걸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몇만 원 받느니 이 사람에게는 해주지 않고 다른 데다가 더 큰 돈을 빌려주고 돈 장사를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출을 해준 경우에는 그 뒤에 그걸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 대출 관리라는 걸 해야 되고 돈을 그 제때 안 갚으면 이제 뭐 똑같죠. 뭐 10억짜리를 빌려준 집이나 100억짜리를 빌려준 집이나 3천만 원을 빌려준 집이나 관리하는 것은 똑같죠. 이자 안 내면 전화해서 이자 달라고 해야 되고 계속 독촉하다가 경매를 넘길 때 또한 그 절차도 동일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너무 작은 작은 부동산은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한다. 요런 어떤 추세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담보 가치가 부족한 구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5천에 받는다고 해도 5천 기준으로 주는 거가 아니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감정가의 60%, 낙찰가의 80%중 낮은 거.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셨을 건데 감정가라는 것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 물건이 다시 재경매에 들어갔을 때 노후된 상황, 낙후된 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감정이 좀 낮게 형성이 되고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빌려준 돈을 받을 확률이 좀 더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노후되고 낙후되고 이런 것들이 물건일수록 재경매를 할 때는 감정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가를 은행이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저렴하게 낙찰된 것들은 더더군다나 대출을 꺼리는 경향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담보 가치가 부족한 거의 문제, 금융기관에서의 이제 비효율적인 큰 돈이 안 된다는 문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출을 생각을 할 때 저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가능하면 대출은 많이 해주면 좋고 그거를 많이 받아서 투자 수익률을 높이면 좋은데 반대로 요즘에 그 달라진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달라진 부동산 환경, 그죠? 최우선 변제 금액이 증액됐다라는 점. 그런 것들 때문에 대출을 내가 많이 받고 싶어도 많이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수익률이 오히려 악화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낮은 물건보다 일정하게 대출이 확보되는 물건 쪽으로 검색을 하시는 것이 은근히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다. 그 점이 과거랑 좀 다르다. 과거에는 낮게 입찰하는 물건이 있어도 수익률이 더 크고 좋았거든요. 그러나 이제 현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 처해 있는 낮은 물건이라면 오히려 현금이 적게 들어가는 일정 수준 이상의 물건을 낙찰받는 것이 훨씬 더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점. 이게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